지문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주제가 단어를 넘어선 언어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아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있는 그런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의도가 다를 수가 있고, 억양에 따라서 전달하고 싶은 그 강도, 강조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를 넘어선 그 전반적인 것들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6번 지문이 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주어가 동명사입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동사에 s가 붙었죠.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유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전치사 to 뒤에서 어떤 분야인지를 전치사 learning으로 시작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배우는 것인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the way를 수식을 한다라는 거는 관계부사 how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the way랑 how는 나란히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아무런 표현 없이 그냥 the way랑 문장이랑 같이 이제 수식 표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interac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with랑 항상 같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는 거는 경험하는 걸 배울 겁니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을,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언어를 배우면은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사회, 문화, 물질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번 문장도 understand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또 requires s를 붙여서 동사를 썼어요. 뭘 이해할 거냐면은 언어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요구할 거냐면은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far more. 그래서 얘가 훨씬 많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비교급이 than을 썼기 때문에 비교하는 대상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more than을 기준으로 어떤 두 가지가 비교 대상으로 나와 있는가?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문장의 주어인 understanding 이하의 동명사 구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봐주고,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요 merely부터 오는 동명사 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동명사 구의 행동을 중간에 and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한 번에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then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두 번의 동명사 구이지만 배우고 나서 기억을 하는 거를 하나의 행동, 이어지는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주어와 then 뒤에 나와 있는 이 동명사 구라는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어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언어로 말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어지는 내용은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거야. 뭐 experience, 경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사전에 나와 있는 그 experience를 암기하는 것. 근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내가 이때 이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써본 걸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전으로만 이해하는 거랑 직접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농담을 이해를 하거나 혹은 내가 암시하고 싶은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 암시를 인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다음번에 얘가 이런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언어를 뛰어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라는 목적어를.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는데 어떠한 방식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가를 더 웨이가 또 수식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한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문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 근데 이 문맥이라는 게 이렇게 또 수식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정 혹은 가정되는 문맥 혹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어를 배웠어. 근데 이 언어를 지금 사용해도 될까? 라는 방식 혹은 이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일까? 여기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혹은 이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더 넓어진 능력, 이런 브로더 같이 반의어가 명확한 단어들은 어휘 문제로 내기가 좋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 그러면은 뭘 하는 데 있어서 더 넓어지는 능력인가 보면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네. 이번에도 문을 연다라는 비유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능력은 문학에다가 문을 열어주는데 민족에 관한 문학, 이들의 문화 혹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그러면은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일본 문장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민족들이 읽곤 했던 문학도 내가 알 수가 있어. 언어를 알면은 이들의 문화도 알 수 있고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언어를 사전적으로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5번 문장에서 언어라는 것은 또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ironically, 역설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떠올리게 하는데 다른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네. 혹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네. 혹은 mislead about, 한 번에 오해하게 하다. 그래서 의도를 오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숨기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좀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화이트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의미를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요 앞에 이 사람의 조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 이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조크인 척 하면서 뒤에서 까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모습 자체가 5번 문장에서 나와 있듯이 의도적으로 농담인 척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되게 잘 구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외국어라고 했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뭐 나쁘든 혹은 좋든 다른 방향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6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알아차리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동명사를 주어를 만듭니다. 동사 S 붙었고
사람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 어디에 의존할 거냐면은 1, 2, 3, 4, 5번의 내용을 우리가 봤으니까 depends on 뒤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에 의존을 할 거다라고 할 거야. 이 언어를. 근데 이 언어를 이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요렇게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as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 내용을 디서닝이랑 연결을 하지 말고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말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사용이 되는 대로 그 언어를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은 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여러 가지 의도,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한다 라는 것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어를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돼. 7번 지문은 이것까지만 보고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질게. 코드라는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코드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 앱이나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드, 언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코드라는 것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직업, 거래라는 거는 뭐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작용인데 어떤 상호작용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한다라고 하네. 메이크업이 구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은 컴퓨터나 기계를 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온라인 쇼핑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꼭 뭐 얼굴을 보고 맞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취미 생활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컴퓨터와 같이 뭔가 한다라는 이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번 문장이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온라인이라는 상황을, 그 온라인 상황을 만드는데 필요한 코드라는 단어를 비유 표현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에서는 이 코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얘는 웹사이트나 어떤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2번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3번 문장에서 이 코드라는 제국은 이제 더 이상 be confined, 수동태죠?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전치사 2D에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 이게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도 반복을 하겠지만 온라인 세계와 현실 세계는 늘 함께 한다.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코드를 온라인, 인터넷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3번 문장인 거지. 4번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by 명사를 함으로써. 컴퓨터를 내가 닫았어. 혹은 컴퓨터 로그아웃 했어. 요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랑 다시 세퍼레이트 했다라고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컴퓨터를 끄고 나서도 5번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둘러싸여 있게 되거든.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면은 뭘 장려하게 되냐면은 hundreds of thousands, 수백 혹은 수천 개의 디지털 물체에 항상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면서 보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드를 장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컴퓨터를 안 쓰더라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의 기술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문장을 잘 봅시다. 이 시작하는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주는데 used to 동사 원형은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치? 과거의 습관을. 근데 어떻게 하곤 했는지를 뒤에 대절이랑 써가지고 요 표현 자체가 과거 시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물건들은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now 이제는 물건들은 컴퓨터라고 보겠다라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은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가진 컴퓨터로서 모든 물건을 인지를 하겠다라는 거야. 쉽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너희는 써본 적이 없을 건데 완전 초창기에 나와 있었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통화와 문자에 거의 한정이 되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컴퓨터가 있기는 했거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크긴 했지만 그러면 그 초기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핸드폰과 컴퓨터는 서로 다른 띵즈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하면은 블루투스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 하나가 컴퓨터의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대명사를 붙여가지고 어렵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but 뒤에 나와 있는 문장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들은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을 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컴퓨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만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 어떤 기능들을 이미 얘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웬만한 물건들은 전부 다 컴퓨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7번 문장을 보면은 곧 tens of billions of라고 하면은 뭐 한 수백만이겠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한때 멍청했던 인공물 얘네들이 연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이게 미래시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말할 건데 그거야. 아직 우리가 사용했을 때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쓴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볼펜으로 스마트폰처럼 뭔가 인터넷과 연결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직은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물건들이 센서를 장착하게 될 수도 있고 처리 능력을 아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볼펜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볼펜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스마트워치처럼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볼펜의 처리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볼펜의 기능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분류될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7번 문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뭘 가능하게 할 거냐면은 요 댐이 가리키는 게 일단 앞에 나와 있었던 인공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요 앞문장 요거요.
요거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내가 여기 enabling 옆에 분사구문 살리면서 문장의 주어를 they라고 했는데 이거를 바꿉시다. they라고 하지 말고 it이라고 할게. 그리고 요 it이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분사구문은 원래 they를 생략하는 게 맞아. 앞문장에 있는 이 인공물들을 생략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앞문장 내용 전체를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로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앞문장 주어가 아닌 다른 의미의 주어를 저기에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모의고사 지문에서 의도적으로 분사구문의 어법 규칙을 파괴하면서 만들 때가 있는데 이 문장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분사구문이니 많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직은 스마트한 그 제품이 아닌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 아이들이 우리와 그리고 그 물건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스마트 볼펜이 두 개 만나면은 뭐 자기들끼리 기능을 공유하거나 메모리를 공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이랑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스마트한 기기들 자체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8번 문장에서 이 모든 기술들은 당연히 규칙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들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정해져 있잖아. 그 사용법을 안 지키면은 걔네들이 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법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8번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다시 한글 지문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는 코드의 영향을 지문을 읽었으니까 쉽게 점점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스마트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좀 쉬다가 나머지 지문도 좀 봅시다. 한글 제목이 관리자의 우정과 업무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목만 봐도 얼추 예측할 수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자는 이제 업무상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당연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동료들이랑 너무 사적으로 친해지다 보면은 진짜 업무에 좀 손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과 친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너무 명확히 구분을 하려다 보면은 또 나랑 친해진 동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관리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 혹은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요 8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바로 보면은 매니저로서 첫 번째 가정하는 내용은 만약에 너가 친구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너의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사람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만약 너가 노력을 한다면 너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겠다고 뭘 통해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약간 친해지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같이 일하고 싶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personal tile을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You are created or allowed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고 허락해 온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가 are likely to find 발견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투부정사로 쓰인 이 find라는 동사가 오형식 구조를 가질 겁니다. 일단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이기는 하지만 이 발견 혹은 알게 되는 이 주체가 문장의 주어인 you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 제기대명사를 일단 목적어 자리에 써줬고요. 그리고 find가 오형식 구조에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목적격 보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처음은 명사 또는 형용사 특히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having 같은 현재 분사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having이 앞에다가 to be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to be를 포함한 투부정사 구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너 스스로가 가지는 것을 have to랑 연결이 되니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요 having은 to 동사 원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유지하는 것과 얻어내는 것 사이에서 그래서 choose 뒤에 나와 있는 between A and B 요 구조가 뒤에 각각 동명사로 형태를 병치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에 있는 동명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명사. 여기에 왜 and가 아니라 or이 나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or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의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잘못된 표현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너가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너는 아마도 여기에 있는 compromise 뜻 잘 기억을 합시다. 아까 리뷰 테스트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게 아니라 위태롭게 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너가 만들어내야 하는 업무 결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지. 혹은 already에 나와 있는 make는 위를 생략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낼 건데 비윤리적인 선택을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거는 이꼴 도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데 친하다라는 이유로 업무에 넣어버리는 약간 이런 식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선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게 harm,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선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더 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거지. 이게 아니고 친구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선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번 문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만약 너가 친구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섞여 있는 이 업무팀을 선택을 할 거야. 어디에 대해서? 친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over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친구는 나를 선택해주길 바랬으나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는 진짜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결과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 친구는 will feel betrayed.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커마 사이에 as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사절은 앞에 있는 if절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as 뒤에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너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친구는 본인을 선택해주길 바랬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가 친구 대신에 업무를 선택을 한다. 약간 그렇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친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번 문장의 sooner or later 조만간 너는 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decide가 against랑 같이 붙었거든요. 불리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동사를 must decide against 하나, 실망시키는 거 2개, 비판하는 거 3개, 징계하는 거 4개, 강등시키는 거 5개, 혹은 해고하는 거 6개 전부 다 동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6개 동사들은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내 동료가 나한테 배신감이 느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업무에 좀 불편한 요소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나는 나랑 친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서머니 얘기를 하는 거는 뒤에 who works for you 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앞에서 이제 불편함,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하기 위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구나. 미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합니다. 너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에게 이러한 액션들은 요거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거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은 무엇처럼 느끼게 할 거냐면은 개인적인 배신으로 느끼게 할 것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업무에 가져야 하는 헌신이나 몰두를, 그러면 그 사람의 헌신이나 몰두를 망가뜨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야.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이 질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관리자는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 지문에서는 만약에 친구 대신에 업무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친구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엄한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의고사를 봅시다. 모의고사 넘어가서 앞에 지문을 더 넣었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뺐습니다. 어차피 딴 데 들어가니까. 더 봐야 돼? 아니요, 다 썼어요. 29번 봅시다. 29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업 뭐 임원진들끼리 뭐 회의 같은 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진짜 높은 확률로 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다과 같은 것들을 테이블 위에 막 올려놨을 거야. 뭐 음료, 뭐 커피 이런 것들도. 근데 그
그러한 음식들이 물론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그 다과를 먹으면서 맛을 평가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주제에 맞는 회의를 하는 게 1번이야. 사회적인 모임을 하는 게 1번이라는 거지. 근데 그 모임을 하다가 내가 다과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아, 그럼 맛있네?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음식은 사회적 의미가 가지는 게 그 음식 자체의 맛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지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29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바로 봅시다. 주어에 prominence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prominent의 명사형이죠. 두드러지는 거야. 사회적인 관점. 여기 dimension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잘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어디에 있어서? 음식과 관련해 무언가를 쓰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제안을 할지도 모른다. 혹은 암시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목적어 대절인데, 이 대절에서 문장의 동사를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is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uggest는 제안하다 보다는 암시하다 라고 해석을 해버립시다. 음식의 맛은 is가 진행형을 만들고 있어요. taking a back seat. 뒷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점을 암시한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거 그냥 1번 문장의 주제로 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이 food writing이라는 게 음식의 맛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맛을 한번 느껴본다라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한 두드러진 모습은 당연히 음식에 대해서 써보는 사회적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뭐냐면 내가 음식의 맛을 써본다라는 것을 뒤로 보내라는 거지.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거지. 1번 문장에서 내가 의심하는 부분을 대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야. 맛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of, secondary, importance 세 개가 하나의 형용사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of importance가 important거든. 그래서 얘가 부차적으로 중요한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표현들의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부차적으로 중요하냐면은 social settings,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음식이 차려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비록 우리의 사교 모임이라는 것은 coalesce around가 합치다, 연합하다. 그래서 음식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야. 아까 이제 뭐 임원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쪼로미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교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식의 맛에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4번 문장에 이 맛이라는 것은 도와줍니다. assist를 자동사로 썼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전치사 with랑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뭘 도와주냐면은 배를 채우게 하는 좁은 목적은 도와준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 목적이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narrow라는 형용사로 비유 표현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 좀 잘 봐줄게. 앞에 있는 secondary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and 뒤에서 일단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that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로우한 purpose 이것이 성취된다 라고 하면은 그 맛이라는 것은 배경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whatever 이하의 명사절을 위한. what과 whatever의 차이는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돼. 의미. 그냥 단순히 어떠어떠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what 대신 whatever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역학 관계가 그 모임에 관해서 특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배경으로서 제공이 될 뿐이다.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내가 참여한 사교 모임에서 음식의 맛은 단순히 내가 배를 채우는 용도에서 끝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를 채웠다. 그러면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배경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배경으로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지.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모임의 역학 관계라는 게 그 모임에서 특징을 짓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요게 특징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모였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맛이라는 거는 우리 모임에서 배경 역할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다양한 역학관계라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별개로 이해된다라고 할 거거든? 왜냐면은 플레이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재미로 모였던, 중요한 업무상의 이유로 모였던 맛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맛이랑은 별개로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on offer 요 두 개가 제공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요렇게 이해가 되면서 요 이어지는 표현이 중요한데 일단 계속적 관계대명사입니다. 커마 뒤에 위치가 붙었는데 위치가 of 위치. 왜냐하면은 appreciation을 같이 그 계속적 관계대명사에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한번 살려봅시다.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and를 생략을 하죠. 앞에 the appreciation of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야. 대신에 위치 자리에 올 명사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앞문장에서 찾아줘야 돼. 그래서 찾은 의미가 제공되는 음식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맛이라는 이 flavor는 단수 주어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 단수 주어를 단순히 음미한다라는 단수 명사로 또 앞에 써줬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동사도 단수 동사 is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음식에 대한 음미, 감상이라는 것은 이해될 수가 있는 게 개인적이면서도 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아님 말고 평가할 거면 하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지문이 어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휘가 6번 문장을 보면은 conventional wisdom이 통념이란 의미를 가지고 얘는 5번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은 ceremony 혹은 의식, 음식을 주변에 두고 혹은 사회적 이벤트들 어떤 이벤트냐면은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제공하는 그러면은 지금 6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주어는 전부 다 음식 혹은 음식의 맛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세레모니나 의식에서는 do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음식이 가지고 있는 퀄러티에. 그 감각의 퀄러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땡스기빙 데이에 터키 먹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날에 칠면조를 먹는다라는 거는 그냥 그 날이 이 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터키 먹는 날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 터키는 물론 맛있겠지, 높은 확률로. 하지만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100명이 마시는데 한 명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우리는 터키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겨루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땡스기빙 데이라는 그날 자체가 터키를 먹는 날이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감각,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어떻게 맛을 느끼는가, 그런데 의존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 투부정사를 주어로 합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음식의 맛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투부정사이다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주어랑 주격 보호에 각각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더 큰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아까 사교 모임에서 음식의 맛은 배경이다라고 했잖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지. 마지막 문장에서는 걔네들은 배경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음식의 맛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교 모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번 보면은 과학은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학문인데 이제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당연히 이익이 오고 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질문을 본 적이 있었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출시를 하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 속해 있는 연구진들한테 어떻게든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라 라는 식으로 몰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과학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효과가 없는 약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됐음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가져야 될까?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게 30분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대열 비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reasons죠. reasons. 이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뒤에서 관계부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신뢰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YD의 건강한 회의론과 비판적 사고라는 게 필수적인 이유가 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실험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되고, 그리고 실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판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어떤 식으로 디벨롭 시켜야 될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거기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문장에서 in spite of가 전치사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준, 그리고 객관성의 요구, 그리고 peer review process라고 하면은 이제 같이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연구를 서로 평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런 세 가지 과정에 따르면은 과학이 엄청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과학의 수행 과정에서는 can be biased, 편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3번 문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똑같은 모습이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앞문장이 먼저 부정문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nor, 얘가 도치문이랑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앞문장도 아니고 뒷문장도 아니다. 요렇게 둘 다 부정문으로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전문가들은 따르지도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작업을. 똑같은 정밀 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도치문 쓴다라는 건 아마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크게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nor의 뜻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얘가 뭐뭐도 또한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no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얘가 서술형을 풀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뒤에 도치문이 온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먼저 부정문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nor 자체가 부사거든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부사인데, 이 단어가 접속사의 역할을 포함해. 해석만 봐도 뭐뭐도 또한 아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또한에 해당하는 접속사 역할을 얘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은 no를 부정문 뒤에 쓴다라고 했을 때 접속사를 써선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no에 대해서 이 정도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어법 유형으로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not이 있는지, 만약에 너네가 서술형으로 이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부정문을 내가 먼저 썼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도치문을 썼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다음에, 대신에 이 도치문과 앞에 있는 문장 사이에 nor은 혼자서 딱 들어가야지 뭐 or, and nor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자금 조달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연구를 했어. 본인의 사비로 하지 않았을 거야. 누가 돈을 대줬을 거란 말이야. 누가 대줬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과학적인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연구진들이 새로운 신약을 그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비를 제약회사에서 받았다? 이 연구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하버드에 있는 연구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엄청 길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분사 구문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진하게 시제를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문이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문인데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4번 문장 뒤에서 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6번은 5번이랑 연결해서 과거 시제가 납득이 되는데 4번은 현재 시였다가 과거 시제로 넘어가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동사 made는 여기에서 1990년대 후반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당시 연구진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도 과거 시제로 일단 씁니다. 시제를 확인하고 해석을 해보면은 made claim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60년대 말에 주장을 한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이어터리 팻은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를 커마 뒤에 리딩을 써가지고 어떠한 결과와 같이 온 연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얘가 생략하고 있는 이 주어 대의는 앞에 있는 researchers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lead의 과거형이죠. led. 근데 away from이랑 같이 생각을 해줘.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설탕을 인지하는 것을 멀리 하게끔 이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누가? 목적어에 있는 어떤 국가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전치사 as 뒤에서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요 수식하는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1960년대 말에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이 지방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야. 식이지방은 몸에 좋지 않다. 뭐 이런 연구를 했겠지, 하버드에서. 근데 이 연구가 뭘 하면서 진행이 됐냐면은 동시에 그 연구를 진행한 국가에서 건강 문제에 주된 요인들 중 하나로 보는 이 설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이 설탕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멀리 떠나보내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국가가 인지를 멀리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탕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던 연구진들은 돈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이 설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설탕에 대해서 요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설탕이 당이기 때문에 식이지방을 포함을 하고 있을 거잖아. 근데 나는 이 식이지방을 사람들이 잘못 말했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설명해 줄게. 요거랑 얘네랑 대립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대립 관계라고. 지방과 설탕을 대립 관계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방을 싫어하게끔 연구를 해달라고 돈을 보태줬다. 요렇게 5번 문장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찬아, 집에 가 그냥. 집에 가라. 왜 있냐? 왜 있어? 니 또 졸면 바로 보낸다. 정신 차려라. 육 번 문장을 보면은 작가들은 드러내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왜 컨실이랑 같이 보기를 만들었냐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었거든. 드러내지 않았다, 숨겼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어디에 낫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표현을 did conceal 이라고 쓰든 did not reveal 이라고 쓰든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좀 동사, 뜻 잘 기억을 해주고, 어쨌든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연구를 기록한 요 저널에다가.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과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속적 관계 부사를 썼어요. 관계 부사.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논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대열이 가리키는 곳은 앞에서 언급했던 여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요 전월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7번 문장을 계속 보면은 그들의 논문은 article이라는 단어가 논문이란 뜻으로 앞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만들었는데 변화의 세대를 만들어줬어. 식습관에 있어서. 근데 이 식습관이 어떤 모습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뒤에 완료 시제를 가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fostered 계속 촉진을 시켰다라는 거를 나타냈는데 앞에서 슈가가 다이어터리 비난해줘 연구 맡겼잖아. 돈 주고. 그럼 사람들이 지방 대신에 슈가를 먹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세대의 변화가 당연히 포스터는 이전에 먹었을 거잖아.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롤이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have fostered이기 때문에 로어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요거를 조금만 먹으라고 촉진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타났던 패턴이 변화를 하니까 다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5번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커마 뒤에서 이제는 implicated, 시사가 되어지는 게 S 뒤에서 source of the rise, 증가의 원인을 보겠다라는 거지. 비만과 당뇨병에 있어서. 그러면은 연결해보면은 슈가 잘 봐달라고 연구를 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슈가를 잘 안 먹다가 다시 먹게 됐고 슈가를 많이 먹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비만이나 당뇨병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5, 6, 7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8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들인데 이러한 것들과 같은 이야기는 여기 this one을 하나의 명사로 봐주세요. 그리고 동사를 fuel, 얘가 부채질 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의심을 부채질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끌어낸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이끌어내냐면은 더 나아간 안전장치를 특정 과학에 있어서. 9번 문장 넘어가면은 이 펀딩에 대해서 드러난 내용, 이게 주어고 disclosures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 have를 가집니다. 근데 커마 사이에 부사절을 넣어가지고 이 주어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접속사 although 뒤에 not required 라고 썼다는 거는 although가 뒤에 부정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9번 문장도 안에서 시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할게요. 50년 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although not required를 살린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아.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since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그 이후로 부사처럼 쓰였거든요. 어쨌든 얘는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는 I야.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have는 완료 시제로서 have been made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연결을 해보자. 비록 이러한 폭로들은 50년 전에는 요구되지 않았어. 요구되지 않았거든. 50년 전에 너 돈 어디서 받았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때 이후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지. 왜? 5, 6, 7번을 겪고 나니까 설탕이 존니 많이 하는 연구 결과가 다 의심스러워. 안전장치를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돈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해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9번 문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어가 compulsory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옆에 있는 arbitra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이었는데 문제 내기 좋아가지고 일단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설명은 이렇게 하고 우리 쉬는 시간 2번 가지지 않았나? 한 번 가졌어? 조금만 쉬다가 숙제 검사합시다.